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과학 총정리 파트 1. 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총정리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총정리는 말 그대로 총정리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한 번씩 다 숙지를 하시고 말 그대로 그냥 총정리를 이제 머릿속의 개념들을 총정리하시는 의미에서 좀 꼼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파트 1에서는 여러분 우주의 기원과 진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 단원, 이 융합과학 쪽은 여러분이 우리의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상식을 넓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공부라는 의미를 조금 탈피하셔서 우리가 좀 이제 살아가면서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는 사실이 아닐까. 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의문에 대한 이제 답을 여기서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우주의 기원.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기원과 이제 빅뱅 이론까지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막 우주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탁탁탁 정리해 놓으시고 자,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주의 기원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주의 기원은 사실 1900년대 초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외부 은하에 대해서 시각이 넓혀지고 뿐만 아니라 망원경의 발달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19세기 이전에는요, 20세기 이전에 19세기 때는 갈릴레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일부 아주 성각자들이죠. 자, 이런 그 훌륭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직접 만든 천체 망원경, 별로 성능은 좋지 않았지만 그 당시 때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했다는 거,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고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고, 이게 갈릴레이 업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은하, 우리 우주로의 여러 시각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00년대 초 이제 에드윈 허블이라는 아주 우리 천체 물리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에드윈 허블은 이제 이 외부 은하를 발견하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이론과 그 정상 우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외부 은하가 있다 없다 막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에드윈 허블이 그때 윌슨산 천문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윌슨산 천문대는 1900년대 초에 지어진 아주 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천체 망원경을 지닌 아주 훌륭한 천문대였어요.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하루 종일 그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뭐를 발견하게 됐냐? 오늘날에 그 당시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성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로 바뀌게 되죠. 이 안드로메다 성운 내에 세페이드 병광성이라는 그 병광성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주기, 그러니까 병광성이 뭐냐면요, 별이 일생을 마칠 때 반짝 어두워졌다가 반짝했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이게 밝기가 변하는 별을 우리가 병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 허블이 있기 전에 여자 천문학 자 중에서 그 주기와 광도와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밝기예요. 병광성이 며칠에 한 번씩 반짝반짝하는지 이런 주기와 밝기와의 관계를 밝혀내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병광선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재는 방법을 알아내요. 이 에드윈 허블 이전에 이미 알아냈어요. 스완 리비트라는 어떤 그 여자 천문학자에 의해서 이 주기와 광도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병광선과의 그 거리를 재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킬로미터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몇 광년, 우리가 빛으로 가는 그 몇 광년이라든지 또는 파섹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파섹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파섹은 연주시차에서 우리가 비롯된 거죠. 자, 연주시차에서 비롯된 이런 거리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런 그 병광성의 주기와 광도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병광성을 이 허블이 관측하게 돼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이걸 관측하면서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 내에 있는 세페이드 병광성이
우리 은하는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는. 근데 안드로메다 성운 밖에 있는 이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 있는 이 세피드 변광성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이 훨씬 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는 걸 밝혀내게 돼요. 이 허블이. 즉 지금 이제 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얘가 우리 은하 밖이다, 우리 은하 아니다 막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 에드윈 허블이 그 윌슨산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 이 안드로메다 성운 내에 있는 변광성이 거의 10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의 은하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드로메다 성운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로 바뀌게 되고요. 외부의 은하가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에드윈 허블이 밝혀내게 돼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은하들을 이 허블이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외부에는 우리 은하 말고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것을 허블이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해? 우리 은하가 도대체 얼마큼 넓은지, 우리 은하래 우주가 끝이 있는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블은 일생일대의 과제를 그걸로 삼았었어요. 우리 우주가 얼마큼 넓은지, 도대체 우리 우주는 얼마 전에 생겼는지, 그러니까 기원이 몇 년 전인지 그걸 계산해내는데 아주 이제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게 바로 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입니다. 자, 스펙트럼은 뭘 보고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렇죠. 스펙트럼은 빛을 내는 여러 가지 뭐 천체도 좋고요. 이런 그 형광등 같은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빛을 내게 되는 그 원소들 또는 빛을 내는 그 광원들이 파장에 따라 이렇게 분산한 그 무지갯빛 또는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전 파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그 무지갯빛,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지갯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형광등이라든지 대결등이라든지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 햇빛, 이런 것들이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나 특정 파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꽃 반응 중동 과정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 과정에서 특정 원소에다가 불꽃을 대게 되면 걔네들이 노란 불꽃이라든지 빨간 불꽃을 내게 돼요. 그런 특정 파장의 빛만 내는 애들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좀 흑백으로 돼 있지만요. 제가 칼라 부분으로 이렇게 인쇄를 좀 했어요. 자, 칼라를 보시면 여기 그 빨주노초 파란 뭐 이제 보통 여기 왼편이 파란색이고 오른편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가는데요. 붉은색 밖에는 적외선이 존재하고요. 푸른색 밖에선 우리 보라색이죠. 자외선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햇빛을 본 겁니다. 햇빛의 스펙트럼을 본 거예요. 자, 햇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햇빛은 무지갯빛이 찬란하게 이렇게 쫙 스펙트럼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선이 보이죠. 자, 이렇게 검은색 선이 바로 이 외부 은하의 원소들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외부 은하에 예를 들어서 외부 은하와 우리 은하 사이에 수소라든지 헬륨이 있으면 수소와 헬륨이 나타내는 그 위치에 이러한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을 선 스펙트럼이라 그러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은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원소들이 그 부분에 있는 스펙트럼만 흡수를 해가지고 검게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 자, 그래서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든지 방출 스펙트럼이든지 이런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행성 또는 그 천체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원소마다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라도 보이기만 하면은 천체 망원경을 들이대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천체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가득 찼다는 사실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태양 스펙트럼이 그대로 오면 괜찮은데 태양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이렇게 검은 줄무늬가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줄무늬의 위치를 분석해 보니까 수소와 헬륨이 나타내는 스펙트럼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러한 스펙트럼을 분석했어요. 절대 태양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설치 못 합니다. 왜?
너무 뜨거운 천체이기 때문에 근처에만 가도 다 녹아버리거나 타버리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근처에 갈 수 없는 어떤 천체, 빛을 내는 천체를 관측하려면 이 스펙트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스펙트럼을 왜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바로 이 그 허블이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서 외부 은하가 우리한테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도플러 효과와 함께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우리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우리 과학에서는 조금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이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요. 저 멀리서 이제 소리가 들리죠.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에서만 이게 도플러 효과는 관측자와 파원이 가까워져요. 자, 파원이라는 건 파동이 일어나는 근원지라는 뜻이에요. 자, 관측자와 파원이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관측자와 파원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이런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소리에서는 파동이 길어지면 조금 먼 소리, 좀 작은 소리로 들리게 되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짧고 높은 소리로 들리게 돼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차 경적이 요 사람한테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들리냐면 처음엔 빵 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소리. 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엥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쌩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바로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런 도플러 효과 때문에 빛도 소리와 마찬가지로 파원과 가까워지는 관측자는 파장이 짧아진 빛. 자, 파장이 짧아지면 이건 어떤 거냐면요. 파란색, 바로 청색을 나타내게 돼요. 청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원과 멀어지는 관측자는 파장이 길어지는 빛. 자, 파장이 길어지는 빛은 적색 쪽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일명 우리가 적색편이라는 게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바로 이 그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하게 됩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자, 제일 처음 적색편이 현상을 관측한 사람은 사실은 허블은 아니었어요. 자, 허블은 아니고 우리 슬라이퍼란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외부 은하가 오늘은 스펙트럼이 여기 있어서 청색 쪽에. 근데 내일 관측하니까 스펙트럼이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레 또 관측하니까 스펙트럼이 약간 붉은색 쪽으로 점점 치우치는 겁니다. 똑같은 은하를 관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럴까? 근데 그 은하, A라는 은하를 관측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B라는 은하도 요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점점 얘들이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퍼란 사람은 적색편이를 발견은 했지만 그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에드윈 허블이 주워 먹죠, 이거를.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그 사람이 주워 먹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 허블은 은하의 선 스펙트럼에서 바로 나타나는 적색 편의 현상, 즉 실험실에서 관측한 것보다 파장이 길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은하를 딱 관측을 했는데 얘네들이 점점 파장이 길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은하가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은하의 선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바로 그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귀결이 되죠. 자,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한 20년, 30년 동안 이제 거기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 윌슨산 천문대에. 그러면서 이 사실들을 꾸준히 관측을 해가지고 정말 눈이 막 비틀어질 정도로 거의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외부의 은하들이 이렇게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을 하면서 그 유명한 허블 법칙이 탄생이 되게 되죠. 자, 허블 법칙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V는 H 곱하기 D라고 합니다. H는 허블 상수고요. D는 은하까지의 거리예요. 그리고 V는 후퇴 속도. 은하는 우리한테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걔네가 도대체 우리한테서 얼마큼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얼마큼 지금 빨리빨리 멀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지만 꼭 뭐같이 생겼냐면은 풍선에다가 자 A,
B, C라는 별을 붙였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 풍선을 점점 더 크게 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A에서 B도 점점 멀어질 거고 C도 점점 멀어지고, 자, 만약에 이렇게 또 먼 D도 있다면은 D는 A에서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이 어디서 보던지 간에 각각 은하와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 다음에 은하의 후퇴 속도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이게 D하고 V가 V는 HD라는 것은 여러분 계산을 하기 위한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천체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 융합과학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들은 여러분한테 계산하라는 의미는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은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자, 요거는 메모를 해두셔야 되겠죠? 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넉넉 하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움직여서 메모를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멀리 있는, 다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 더 빨리 멀어진다. 자,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허블 상수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져. 그래, 우주가, 그래, 멀어져. 그래, 그게 뭐가 아니고요.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이제 우주론을 다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이 야, 우주는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르메트르 하고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여보시오, 만약에 우주가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천체와 천체끼리 잡아당기는 중력은 어디로 갔어? 중력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막 잡아당기면서 나중에 다 뒤엉켜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오. 근데 지금 우주는 그렇지 않고 있지 않소. 그랬더니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 상수가 중력에 반해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에드윈 허블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에드윈 허블이 이렇게 실험상의 관측값으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 자, 그러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왜 팽창하느냐까지 가겠죠. 도대체 왜 우주는 팽창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귀결입니다. 자, 어쨌건 이 사람이 나타낸 이 에드윈 허블이 관측한 이 결론. 이 현상은 우주의 어떤 방향에서도 관측되는데,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중심이 없어요. 우주는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은하에서 보더라도 그 은하는 다른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어요.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세 가지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께서 딱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 그래, 우주가 팽창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 제목이 뭐죠? 우주의 기원이죠. 즉, 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우주가 끝이 있다는 게 이제 이 에드윈 허블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점 이 사람은 자신의 이론에 힘을 얻는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다음 페이지. 자, 우주의 팽창과 우주의 나이.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내게 돼요. 우주가 팽창해서 이제 점점 가속 팽창이라서 더 빨리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어쨌거나 은하와 은하가 멀어지는 적색 편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되면서 이게 우주에 팽창하고 있다. 우주의 팽창까지 이 사람이 밝혀내면서, 그래서 이게 어쨌거에,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팡팡팡팡팡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땡땡땡땡땡 돌리면 한 점으로 모이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허블 상수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허블 법칙 다시 한번. 앞 페이지지만 돌리지 않겠어요. 허블 법칙 V는 HD, 즉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자, 얘는 바로 허블 상수라 그래서요.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후퇴하고 있는지, 팽창하고 있는지 그 속도를 밝혀낸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명 우리가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수다 그래서 상수라고 하지만 허블 상수는 지금 관측값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얼마 전까지 밝혀진 이 허블 상수는요, 바로 71 플러스 마이너스 4km/s per 메가파스칼. 이게 뭐야? 자, 단위만 보고 질리지 마시고 무슨 뜻이냐면요,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당 72, 3이라고 할게요. 71 플러스 마이너스 4km/s 초당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가파섹은 파섹에다가 공 6개 붙인 거. 그러니까 연주 시차가 공 6개니까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 초가 되겠죠. 자, 어쨌건 이런 거리당, 즉 뭐 예를 10메가파섹이라면 이거 좀 공 하나 더 붙겠고, 뭐 0.5메가파섹이라면 이거 반토막이겠죠.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1메가파섹이라면 그러니까 이 1메가파섹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 1메가파섹당 72km/s 초당 팍팍팍 이런 식으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멀어지고 있는 속도를 반대로 휘리릭 돌리면 한 점에 모이겠죠. 자, 그래서 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로 계산이 되죠. 자, 우리는 역수를 열심히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야, 우주의 나이가 지금 약 137억 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즉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우주의 끝이 137억 광년이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럼 140억 년은 틀려? 135억 년은 틀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뭐 140억 년이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135억 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37억 년 정도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니까 한 점에서 시작해서 얘들이 어떠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여러분이 빅뱅이론을 여기서 이제 연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빵빵빵빵빵빵 멀어져가지고 지금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자, 참고로 여러분 퀘이사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천체 망원경이 지금은 이제 우주 바깥에 설치가 됐죠. 에드윈 허블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바깥에 존재하는 그 천체 망원경으로 인해서 그 원시 시대 때 최초에 만들어진 그 천체를 지금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퀘이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관측값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허블 상수 우주의 나이 137억 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허블은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적색 편의를 통해서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 그 팽창 속도를 계산하면 거꾸로 돌리게 되면 우주가 처음에 시작한 그 시점, 즉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요. 더 먼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지고 있으며 중심이 없다는 사실. 자, 요 핵심 사실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심 문제 10개 한번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번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객관식이 아닌 제 괄호 넣기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무엇이라고 하지요? 적색 편의 또는 적색 이동이라고 한다 그랬죠? 반대로 가까워지게 되면 청색 편의. 자, 여러분 여기와 함께 무슨 효과? 도플러 효과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2번.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관측되는데 이것으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땡땡 속도로 땡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어떻게? 그렇죠. 더 빠른 속도로 뭐 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다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후퇴라고 쓰지만 저 멀어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후퇴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를 허블 법칙으로 쓰시오. 자, V는 HR. 여기서는 거리를 R로 표시를 했네요. 뭐 이게 교과서마다 D로 표시도 되고요. R로도 표시가 되니까요. 자, 이거 뭐 다 똑같은 허블 법칙. 자, 허블 법칙 이렇게 돼요. 즉 무슨 소리? 거리와 후퇴 속도는 서로 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허블 법칙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땡땡땡땡. 자, 이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그래프까지는 알지 못해도 되지만 여러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이렇게 뭐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나타내면요.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나타내요.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데이터 값이 이런 허블 법칙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계산해가지고 뿅 하고 탄생한 게 아니라 허블이 몇십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관측해서 걔네들이 멀어지는 것들을 적색 이동의 정도로 나타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하들의 후퇴 속도들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이 그래프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요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기울기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 5번 우주의 팽창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 사이의 거리가 뭐하다? 팽창하면 당연히 멀어지겠죠. 자, 계속해서 지금 은하에 그 팽창할수록 멀리 있는 애들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우주는 중심이 없습니다. 즉 모든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관측할 때, 즉 우리든 안드로메다든 다 다른 은하에서 관측할 때는요. 전부 다 멀어지고 있대요. 자, 그 다음 7번. 우주는 계속 팽창하므로 과거의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는 것을 임시하며 그 한 점은 바로 뭐의 시작? 우주, 즉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설명드릴 빅뱅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7번은 빅뱅 또는 대폭발 또는 우주 시작의 출발점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8번.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면 허블 법칙을 이용한 우주의 나이는 몇 억 년? 약 137억 년 정도 됩니다. 자, 7억 광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7억 광년이라는 광자를 붙이시면 이건 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아니에요. 자, 9번. 관측자와 파원이 멀어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관측자와 파원이 가까워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멀어지면 길어지고 가까워지면 짧아지는 현상. 자, 무슨 현상? 도플러 효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무슨 편이? 적색 편이 현상이 관측이 되었죠. 자, 현재 허블 법칙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얼마인가? 자, 우주의 나이 약 137억 년이에요. 그 8번이랑 답이 같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허블 법칙의 H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이제 빼놨는데 137억 년은 허블 법칙이 역수기 때문에 답에는 제가 H분의 1이라고 나타냈어요. 근데 어차피 H분의 1이 약 137억 년이기 때문에 8번과 10번 답은 뭐 같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이론을 제가 이렇게 30분 만에 압축을 해서 들려드리려니 조금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정리가 다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빅뱅 이론과 여러 가지 원자의 형성으로 여러분 만나볼게요.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